스케일링 하는데 치아를 파먹었다, 갈아버렸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경우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스케일링 안 하십니다. 스케일링 안 하시죠? 다음에 발차로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치과병원 대표원장 최민호입니다. 스케일링은 단순한 미용 시술이 아니라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치아 표면에 쌓인 치태가 쌓여서 딱딱해지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치석은 치아와 잇몸 건강에 아주 해로운 박테리아가 쌓여서 단단하게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딱딱한 치석들은 시술만으로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치석은 잇몸 염증, 구취, 심지어 치료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전긴 제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이제 보통 치과 오신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스케일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스케일링을 하면 잇몸 염증이 심한 치주염이신 분의 스케일링하고 치주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스케일링 방법을 좀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채널에서 스케일링 하지 않고 빵빵빵 하면 단번에 난다 했는데, 그 말은 반틈 맞고 반틈은 틀립니다. 그 치료법이 치은연화 솥바술인데 우리가 보통 치과에서는 큐렛이라고 불러요. 그런 경우 치주염이 심해서 잇몸이 부어있고 바람만 불어도 피가 나는데, 이런 분들 바로 큐렛했다? 잇몸 다 찢어지고 난리 납니다. 이럴 때는 스케일링을 먼저 해서 눈에 보이는 치석들, 잇몸 위쪽에 보이는 치석들을 1차적으로 가볍게 제거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잇몸이 조금 건강한 잇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잇몸이 약간 단단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솥바술을 해야 잇몸을 보호하고 건강한 잇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스캔을 꼭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 환자분한테 이 잘 닦으세요? 엄청 잘 닦으신대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닦으신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조금만 해도 피가 나요. 이 닦을 때 피 안 나세요? 피 안 난대요.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군요. 이런 분들은 진짜 고집도 세시고 저한테 좀 혼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스케일링 한 다음에 양치질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 하는데 화를 냅니다. 이렇게 닦으면 5분, 10분 닦아야 한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치안크레다도 차분히 하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것마저 안 하니 그분은 결국 치아 10개 발치하고 임플란트 다 했습니다. 본인만 아는 이런 자신감은 절대 좋은 게 아니니 꼭 치과 와서 스케일링 먼저 기본 받고 양치질 하는 방법을 좀 배우십시오. 그러면 치과 임플란트 비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 비용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스케일링하고 삼각형 모양 공간이 빡 생긴 사람 많이 있어요. 이유는요, 잇몸이 염증이 생기면 부어요. 그러면 이 부어있는 잇몸에 있는 치석을 싹 없애주면 다시 원래대로 건강한 잇몸을 수축을 합니다. 이때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충 보면 스케일링 하는데 치아를 파먹었다, 갈아버렸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경우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스케일링 안 하십니다. 스케일링 안 하시죠? 다음에 발차로 오십니다. 얼굴에 때국물 빡빡 끼는데 세수하면 하얘지죠? 똑같은 겁니다. 치아 자체가 하얘진 게 아니라 우리 누런 때 있는 거 세수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케일링 할 때 피가 많이 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치주염이 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치주염이 심하잖아요. 스케일링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부드럽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다시 한번 스케일링 해줘야 피가 덜 납니다. 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20대 스케일링을 하러 왔는데 스케일링 하는데 피가 좀씩 잘 나시더라고요. 근데 잇몸 색깔이 핑크빛 좋아요. 그분이 하고 나서 당연히 뭐 스케일링 하니까 피가 좀 나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도 피가 계속 스물스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루가 지났는데 피가 이렇게 계속 나오지?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어떤 병원 가서 한번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라. 불사. 그분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스케일링 안 했으면 그분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어요. 다행히 운이 좋게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혈액 검사 받아보세요 라는 한마디가 그분과 저하고 정말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입냄새 원인은 진짜 여러 가지죠. 치석일 수도 있고 위장 질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비인후과 간 질량, 코의 비염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입냄새 날 수 있어요. 근데 스케일링을 제거한다는 건 입안에 있는 구강의 문제 중에 첫 번째 가능성이 많은 치석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치석이 많으신 분들 스케일링 하잖아요. 냄새 많이 없어집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부부로 오시는 분들, 남편하고 아내 같이 오시는데 보통 보면 아내분이 남편분을 데리고 오신 경우가 많아요. 자기 남편 입냄새 난다. 그래서 보면 그 아내분들은 수치가 별로 안 나고 깨끗해요. 그 남자분들 보면요, 정말 치석 많아요. 그런 분들 그 치석 스케일링만 하더라도 냄새 확 줍니다. 반대로요, 두 분 다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 다 냄새 엄청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 입냄새 나는 거 한 번 더 신경 써 봐보세요. 냄새 안 난다. 반대로 제 입냄새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치과의원 대표원장 최명입니다.